음, 반갑습니다. 이제 중국사 우리 두 번째 편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중국사의 흐름을 쫙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오늘 들어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설상의 하왕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상 그리고 주까지는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동주 시대부터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요 시대 혼란기를 거쳐서 여기를 통일하는 최초의 통일제국 진, 그 다음에 한, 그리고 요 한은 또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신이라고 하는 왕망이 세운 나라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초고, 삼국지 요 시대를 거쳐서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 또 이제 혼란기가 왔다가 요걸 통일한 게 수라고 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당, 그리고 또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거쳤다가 또 통일한 게 송, 그 다음이 원, 그 다음 명, 다시 청, 그 다음 중화민국,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1년 동안 중화민국까지는 청까지는 확실히 배우고 그 뒤에 이제 현대사, 근현대사 부분은 좀 필요한 것들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 상부터 시작해서 청까지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기 춘추전국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춘추전국 시대는 주가 이제 유목민족에게 쫓겨서 이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동주 시대, 그러니까 시대상으로는 아직 주가 있는 동주 시대예요. 동주 시대인데 동주 시대 때부터 해서 이제 진이 통일되는 과정까지 이 혼란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기인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혼란기는 서로 엄청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시기였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 보면 주황실 세력이 엄청나게 약화가 된 상황이에요. 어쨌든 수도를 뺏기고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권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방 제후들끼리 굉장히 경쟁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조금 이제 기준을 정해서 보면 춘추랑 전국 시대를 조금 비교를 해 보면 춘추 시대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주황실의 권위가 그렇게 막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을 그래도 다른 제후들이 왕으로서 자신보다 높은 존재라고 하는 건 인정해 주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고, 요때는 자기들도 그렇게 제후들도 세력이 그렇게 막 크지 않는 조그만 소규모의 여러 제후들이 경쟁을 하는 시기거든요. 한 200여 개국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전국시대,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흐르게 되면서 주왕실은 점점점 더 약해졌고, 그래서 이제는 주왕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면서 주왕실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이때가 되면 그래서 전국시대는 한 7개 나라로 좁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국 칠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하자면 춘추랑 전국을 나누는 기준은 주왕실을 인정을 하느냐,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 차이로 나눠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춘추 시대는 한 200여 국 되던 것들이 전국 시대가 되면 7개의 나라로 이제 좁혀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여 국 되는 조그만 나라들이 그 중에서 큰 또 힘센 애들이 먹고 하면서 7개의 나라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진인 거죠. 진이 결국은 나머지를 다 통일하게 되면서 통일 제국이 최초로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안에 그 과정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221년까지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혼란기를 거쳤고 엄청나게 발전한 시기였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기 시대였기 때문에 철제 우위가 사용이 되면서 정복 전쟁도 굉장히 활발해졌고 전쟁 규모도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철제 무기는 일반 병사들한테도 철제 무기가 다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좀 전쟁 규모나 이런 것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후들이 각각 이제 지방에 자기들 지방 관료도 파견하고 군대도 양성하고 하면서 이제 세금도 징수하고 자기들이 점점점 왕으로서의 국가 체제를 갖춰갔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혼란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또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우경이 시작되면서 소가 사람의 한 50배 정도 되거든요, 힘이.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그만큼 훨씬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고, 먹을 게 풍족해지면 인구도 당연히 늘게 돼요. 그래서 인구도 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한, 그래서 다른 뭐 농업 자체가 잘 되다 보니까 상업이나 수공업 이런 것들도 같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게 되면서 도시도 출현하게 되고, 그리고 화폐 사용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상업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회도 점점점 직업이 전문화되고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선비, 그리고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런 구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 학파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거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백가는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제자는 여러 학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백가는 100가지 뭐 사상가, 사상학파 이런 뜻입니다. 가는 직가자거든요. 그러니까 학파를 뜻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 학자들, 여러 학파들 이런 뜻 합쳐진 말입니다. 자, 요게 왜 나왔냐라는 걸 좀 보게 되면 요 시기가 엄청난 경쟁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부국강병을 할 수 있을까? 여러 막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통해서 우린 이렇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여러 이론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 학자들도 나오고 또 여러 학파들도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 등용 막 하게 되면서 많은 학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만큼 요 시대가 능력 중시 사회였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출세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한 5개 정도의 학파를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엔 유가입니다. 유가는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맹순이라고 하죠.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인과 예, 어질인자, 그리고 우리 예절할 때 그 예자죠. 그래서 예에 의한 도덕 정치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서로 인과 예에 대해서 도덕성을 강조를 하게 되면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뜻은 아주 좋지만 요 당시로선 좀 이상적인 거에 가깝죠. 당시로선 사회 질서 너무 무질서한 그런 혼란 전쟁의 시기에 도덕성을 강조하는 건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유교 사상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후에 유교, 그러니까 유가는 하나의 학파였다면 유교라고 하는 건 종교로 결국 발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걸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통일제국이나 이런 데들에서는 통치 이념으로 이제 이 유교를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도가 같은 경우는 노자, 장자 대표적인 사상가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 간단해요. 우리 뭔가 자연에서 막 되게 선인처럼 신선처럼 이런 거 생각하면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막 되게 혼란스럽고 서로 막 경쟁하고 이렇게 된 거는
서로 너무 인위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걸 다 반대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서로 뭐 싸움도 없고 이렇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삶 이런 걸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위자연을 되게 강조했던 게 도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아직까지 도교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소가. 그 다음 법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예요. 대표적인 사상가는 상앙. 제가 요 앙 얘기할 때마다 참 뭔가 낯간지러워요. 공손앙이란 사람인데 그 다음 한비자, 그 다음 한비자입니다. 그 다음 이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고 결국 진이라고 한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법가, 엄청난 이 법가, 엄격한 법가를 통해서 법치를 통해서 결국 통일하는 데도 기여를 했고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 혼란스러운 사회를 딱 그 사회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한 이후 혼란이 다 수습된 이후에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너무 엄격하게 법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좀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도 통일한 지 15년 만에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엄격한 법치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진나라 때 다시 보겠고요. 그다음 좀 특이한 게 묵가입니다. 자, 사상가는 묵자라는 사람이고요. 원래 이런 묵적입니다. 그래서 묵시 학자 이런 거죠. 묵시도 있네요. 그다음 전쟁을 반대하고 이 사람 되게 뭐 평화주의자 이런 거예요. 우리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걸 겸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 사회에 전쟁도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평화롭고 이렇게 되려면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모두 다 차별 없이 다 모두를 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싸움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하지 않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 시대에 아주 큰 확파를 이루기도 했으나 참 사실 어렵잖아요. 모두를 다 사랑하라 라는 거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결국은 쇠퇴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한 게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이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육아예요. 육아에서 말하는 가족애 그리고 육아에서 말하는 뭐 인과 예를 다해서 뭐 사랑을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 가족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아니면 나머지는 다 타인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전 인류를 사랑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자, 생긴 거는 아마도 이렇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정확히 뭐 잘 모릅니다. 어쨌든 공자는 살벌하게 생기셨죠. 덩치 아주 좋습니다. 다음 맹자는 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순자, 노자, 장자는 땡겨놨나요? 그래서 상앙, 앙이형 생긴 이름과는 다르게 아주 매섭게 생겼죠. 다음 한비자, 이사, 묵자 이렇게. 그 다음 진나라 보겠습니다. 진나라는 사실 전국 7웅이라고 했잖아요. 7개 나라 중에서 가장 서쪽 변방에 있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중심이 되는 중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서쪽의 좀 변방 지역으로 오히려 약간 시골 촌뜨기나 아니면 오히려 오랑캐나 이런 것처럼 되게 약간 차별받고 이랬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통일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원 대륙에서 내내 자기들이 서로 막 싸울 때 얘는 오히려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힘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거죠. 그 힘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앙입니다. 상앙. 자, 상앙의 이 엄청난 법과 사상 이런 걸 통해서 개혁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부국강병에 성공을 한 다음에 결국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하게 되는데 진시황도 참 대단한 인물이죠. 젊은 나이에 젊은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결국 최초로 통일을 시켰던 인물이고요. 근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나는 왕보다는 더 높은 존재야. 더 높은 존재니까 왕의 칭호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호칭이 필요해 라고 해서 최초의 황제라고 한 호칭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 시자 써서 시황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자기 중심,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정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제도를 실천을 한 게 군현제죠. 지방을 군현, 이렇게 지금 경상남도 양산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후 막 봉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또 힘길러서 막 싸우고 하니까 결국 왕권에 도전하고 이러니까 지방에도 다 왕이 다스리는데 대신 왕이 지방까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관리를 파견하는 형태로, 자기가 뽑은 관리를 파견한 형태고, 이 관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이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파견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통일 정책은 그러니까 우리 혼란기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춘추 전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기 다른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화폐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도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통일된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통일시키죠. 그래서 화폐, 문자, 도량형을 다 통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사상도 통일시켜 버립니다. 요게 굉장히 시황제의 좀 잔혹한 면모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상을 통일한다고 법과 이해 것들을 다 부정해 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뭐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거든요. 그걸 분서라고 해요. 분서. 근데 요거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애들이 유가입니다. 유가 애들. 그래서 유학자 이런 애들을 말 안 듣는다고 같이 파묻어 버려요.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거든요. 그걸 갱류라고 합니다. 우리 뭐 광산이나 이런데 그 길 내는 걸 갱도라고 하거든요. 갱도. 이게 뭔가 이제 굴을 판다는 뜻이에요. 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유가 애들을 파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서, 갱류 요것도 이제 합쳐진 말입니다. 분서는 책을 불태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유가를 탄압한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사상도 다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황제는 엄청난 토목공사를 많이 한 걸로도 유명해요. 만리장성. 지금의 만리장성은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명나라 때 새로 만든 거고요. 근데 최초로 이제 만리장성을 만든 사람은 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흉노를 방어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성을 만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요 울타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북쪽의 유목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상이 흉노였다. 진시황도 흉노는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황릉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고요. 여산릉이라고 하죠. 다음에 아방궁 2층짜리 궁궐 만들었고요. 뭐 병마용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대단한 토목공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런 지나친 토목공사와 그리고 너무나도 강압적인 통치, 세금도 너무 많이 내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하려면 결국 다 세금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세금도 많이 필요로 했고, 전쟁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세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진승과 오강의 난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진승, 오강. 하필 이름이 오강이네요. 그래서 난이 일으켰고, 결국 그 뒤에 각지에서 여러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통일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시황제가 너무나도 강력한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걸로 이제 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형 군주였거든요. 그래서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대 황제가 들어섰지만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였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름의 그래도 진나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짧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그 혼란기에 비하면 이 통일제국이 들어선 건 15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어찌 보면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긴 역사에서 본다면. 그런데도 이 나라가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중국 역사상 최초다라고 하는 거,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있는 건 사실 다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최초의 통일제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진에서 따옵니다. 진이 이제 영어로는 친이라 쓰고요. 여기에 a 붙이면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 치나, 그래서 차이나, 이렇게 차이나라고 하는 명칭이 이 진나라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해서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요까지밖에 못하겠군요.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